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방향성이라든지 조금 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것과는 약간은 좀 차별화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더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또 간밤에 또 혼조를 보여줬었는데 또 기술주의 흐름이 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정도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조금은 돌려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주목했던 건 다우지수의 강보합,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이 아니라 나스닥의 하락이었죠. MS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MS가 사실 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계약을 좀 취소했다. 아,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매출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잡아놨던 이 가이던스에 대한 수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이 됐었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매출에 대한 부분만 취소를 한 거고 회사의 전체적인 가이던스에는 그리고 전략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로 투자자들을 좀 달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위축된 투심이 돌아서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면 지난주 후반부터는 시장이 다시 경계심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특정히 어떤 악재가 나온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바꿀 만큼의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상승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많이 갔었죠. 왜 이렇게 좋지? 왜 더 많이 상승하네? 사실 상승할 땐 좋습니다만 상승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난 뒤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많은 생각이 들죠. 왜 더 많이 상승했을까? 너무 많이 간 건 아닐까라는 그런 경계 심리가 들 수 있는데 이런 경계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나스닥에서 하락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이 나타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받았던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들 다 같이 한 3% 이상의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MS 이슈가 데이터 센터까지 넘어갔죠. 반도체가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이 좀 나왔죠. 하락폭이 커졌다가 장 초반에 좀 커져 있다가 장 후반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도 좀 더 큰 MS로 촉발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기차,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보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이 모두 다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하락한 기업들도 상당수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된다.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악재를 받을 수 있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체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중국 기업, 반도체, 전기차가 나스닥이죠. 그래가지고 나스닥 기업들이 좀 더 크게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좀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2650선 위에 있던 주가가 2650선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10조 원 이외에 있긴 합니다만 10조 8천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좀 줄어들었고 지수도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입니다. 다시 조정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라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조금 빠르게 상승했던 부분들,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3일 동안 한 7천억 정도 나왔는데 뭐 작은 금액이다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또 뭐 굉장히 큰 금액까지도 아니죠. 외국인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좀 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들도 여전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주들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 화학주들도 이 순수 화학 기업들이죠. 이 화학주들도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 섹터들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반등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유틸리티, 가스 쪽에 있어서의 이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이 HLB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이 헬스케어 종목이 좀 주도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강하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기에는 단기간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3월 달로 좀 넘어가서 분위기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박스권, 얇은 박스권, 천장도 좀 막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뭐 좋은 뉴스라든지 이 안 좋은 뉴스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개별 종목의 변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어제 유틸리티처럼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박스권, 지수는 박스권이고, 그리고 이 뉴스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좀 주의 깊게 보셔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 미국 증시 보고 있으면 국내 주도 섹터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또 개선이 될지 최근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장에서는 방향성을 좀 탐색한다, 좀 더 발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 좀 한 번 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이후에 조금 더 우상향을 하는 방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떠한 관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점 좀 유지해도 될까요? 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 한국가스공사가 좋은 모습 보여줬죠. 지역난방공사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같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 같은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를 한번 받았었죠. 요금 이상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조금 했다. 요금 이상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사실 이 뉴스에 당연히 좀 많이 좌우됐습니다. 실적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요금 인상 이슈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커지고 단기적으로 크게 낙폭을 좀 받았었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흑자난다라는 점, 그러면서 부채를 줄여간다, 재무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간다라는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라면 긴 호흡에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전력과 관련된 AS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과 관련된 키워드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우선 시황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잠시 숨고르기 국면이다. 숨고르기 국면인 이유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어떤 섹터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종목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네, 지난주 코스피가 단숨에 2월 밴드 상단이자 1차 밸류에이션 정상화 목표인 265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 예상보다도,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 기분은 좋습니다. 이 시장 예상보다도 올라가면 좋죠. 주가가 상승하면 어찌됐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안 썼죠.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갔다가 소폭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관세 유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연기금이 35거래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 현선물 매수 등이 가세하면서 코스피 상승 탄력이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최근 3일만 어제 포함해서 최근 3일만 외국인이 다시 좀 매도하면서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섹터가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2650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는 사실 주가가 반등해서 소외됐었던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지난주 2670선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이었고 반등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재상승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 장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랐다. 그리고 다시 3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좀 쉬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죠. 그러면 순환매 장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순환매 마무리. 그러면 이제는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대체적으로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대형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드렸었는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정상화가 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봐도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이 지표들, 뉴스들 나올 수 있죠.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PC 물가 지수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사실은 이 물가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PC 물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소비 둔화, 어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둔화와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여전히 좀 자극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전약 후강 패턴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월화 정도에는 좀 숨고르기 패턴을 보여주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3월까지는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됩니다.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관세 어느 섹터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관세를 좀 강하게 부과한다면 다시 경기가 좀 한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경기를 확 꺾으려는 트럼프의 모습이 나타나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좀 박스권 움직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제가 뉴스와 실적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는 마무리가 됐고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낙폭 과대 업종,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낙폭 과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그리고 건설과 같은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25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나빠지지 않는 기업들이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데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24년도에 바닥을 찍었고 25년도에 소폭이지만 좀 반등이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들, 자동차,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호텔, 건설과 같은 이런 섹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아직도 확인해야 될 게 많죠. 여전히 2차 전지는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야지 기업들이 투자해놓은 이 투자를 잘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 속도보다는 더 빨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선 동종 업종 대비해서
현격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LFP 신사업에 대한 투자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제는 LFP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삼성 SDI에 대한 이 투자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이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완만하게 오르는데 넓게 보니까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사실 2차전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 차트만 보면 상당히 좀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20만 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2월 달에. 그래서 24만 7천 원까지 약 한 2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주가를 당겨보면 고점 80만 원도 보여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기보다는 업황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까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기관이 좀 관심을 갖고요. LFP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27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의 신사업 쪽과 관련해서 단기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 한한령이 지난 20일에 있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한령 해제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 쪽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중국에 많이 기대다가 중국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진 상황인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볼까요? 네, 우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20일이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화장품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엔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게임주,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조직이죠. 중국 아태 협력 중심이 이르면 다음 달에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보내면서 올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사실 중국이 좀 고립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있고,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도 이 중국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완화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무비자 비롯해서 한한령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한령 해제로 상징되는 이 화장품 업종이 중국 모멘텀을 오롯이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인지도 부분입니다. 인지도가 그럼 괜찮은가, 여전히 좋은가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한국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중국에 많이 들어가질 못했는데,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한류의 열풍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국 한한령 해제가 나오게 된다면 중국으로 빠른 속도로 한국의 문화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국 브랜드들의 인지도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많이 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중국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아무리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한국 문화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중국 소비 경기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화장품 업종 지표로만 놓고 보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중국, 홍콩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 실적, 사실 여기까지는 오롯이 전부 다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자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확 돌아서서 흑자가 많이 납니다. 여기까지 아직은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맞지만 아직 확 돌아서는 모습들은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기업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 가능 여부입니다. 중국 소비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 기업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다시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코스메스 한국콜마와 같은 ODM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이 효율화 작업들 사실 코스메스 한국콜마는 공장 풀가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화 작업을 잘 진행을 해왔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이 중국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면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 중에 중국 소비 경기 회복은 아직 확인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개별 기업들은 충분히 돌아설 수 있고 그리고 업종 브랜드 인지도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은 충분히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실은 미국 쪽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죠. 관세도 그렇고요. 미국 매출 아직 물음표가 좀 남아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중국 쪽이 확실히 좀 나아진다. 중국 법인에 대한 인력과 채널 정비가 완료가 됐고 적자가 지속이 됐지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의 한한령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가장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방금 전에 삼성 SDI하고 비슷합니다. 좀 더 올라갔다가 20만 원 갔다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나 상방 잡으십니까? 네, 사실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바닥에서 올라갔지만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전일 종가가 11만 8천 원입니다. 주가가 좀 쉬는 모습들 지금 자리에서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들은 좀 필요하고요. 이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될 가능성 매우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노업으로 보신다라면은 목표 주가 좀 중장기적으로 15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떤 종목이신지요? 네,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최근까지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졌죠. 전기전자,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사실 전력기기 이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도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추가가 되면서 중국 로컬 업체 중심으로 IT 기기 판매량 회복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기기가 잘 팔린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삼성전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횡보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는 매물 소화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도 같이 좀 사고 있습니다. 중국을 기대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목표가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정식 상부의 세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 SDI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FP와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단기 목표가 27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한한령과 관련해 대형주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사업 재도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장기 관점 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입니다. 환율과 그리고 판매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입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